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4단원 역사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역사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역사 속 생활 모습. 두 번째, 종교와 생활. 세 번째, 역사 속 여성들의 생활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역사 속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눈 신분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이런 신분제 사회였었는데요.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누어졌죠. 따라서 이런 계급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 모습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려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고 목화가 재배되어 보급되었다. 네, 고려는 불교 중심 국가입니다. 고려 왕실에서 절에, 사찰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고려는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교 중심 국가였었고, 그리고 고려시대에 목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 평민들도 목화로 인해서 따뜻한 속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었죠. 문익점이라는 분이 저 중국에 가서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숨겨서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목화가 재배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농업 중심의 생활 모습은 농업 중심 사회였었죠. 그래서 세시 음식과 풍속을 만들어냈다. 우리 어떤 시기마다 음식을 해 먹죠. 뭐 명절이나 절기마다 그때그때에 맞는 음식도 해 먹고 여러 가지 또 풍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세시 음식과 풍속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 제사를 지내서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이 안녕, 평화롭고,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도 행복을 달라고 행복을 비는 그런 마을 제사를 공동으로 지냈죠. 그 다음에 5. 농촌에서 모내기나 김매기처럼 노동력이 필요할 때 두레나 품앗이가 이루어졌다. 두레는 공동 작업이에요.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품앗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내일은 상대방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품앗이는 개인적인 거고 두레는 공동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6.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여가 생활에서도 신분과 남녀의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여가 생활도 신분에 따라서 하는 놀이가 달랐어요. 그리고 남녀가 하는 놀이도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구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와 생활입니다. 첫째, 고려의 고려는 불교 중심 국가였죠. 고려의 불교는 나라의 종교로 크게 발전해 백성들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고려의 불교는 나라의 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겠죠. 고려시대 팔관의 연등에는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 왕실과 모든 백성이 참여했다. 그래서 왕실이 많이 사찰, 불교를 지원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관회와 연등회는 불교 행사로서 아주 큰 행사였죠. 그 다음에 3번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았다. 예, 유교가 나라의 근본이라고 해서 유교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만드는데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조선의 백성들은 삼강오륜과 관운상제 등 유교식 예법을 익혀 일상생활에서 실천했다. 네, 삼강오륜, 그 다음에 관운상제, 이것에 관련된 유교식 예법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조선은 양반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이었죠.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천민 이렇게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아주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 속 여성들의 생활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삼국시대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혼인을 한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사는 대릴사위제가 있었다. 네, 벌써 고려시대에 대릴사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남녀가 불평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고려시대에는 가정에서 여성의 권리가 남자와 다르지 않았고 평등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남녀가 평등했고 결혼해서도 남자가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님의 유산도 상속받을 수 있었다. 아주 평등한 사회였어요, 고려는. 그 다음 3. 조선 중후기에 들어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은 차별을 받게 되고 사회 참여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는 장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가죠. 그리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집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었죠. 그 다음에 4. 우리나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대표적인 여성들로는 여류, 예술가 신사임당이 있고 나눔을 실천한 거상 김만덕, 여성 독립운동가 조마리아,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긴 분들이 많은데요. 여류 예술가로서 신사임당, 아주 훌륭한 어머니, 현모죠. 현모 양처로서의 신사임당. 우리나라 여성들이라면 다 신사임당을 존경하게 되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한 거상 김만덕, 제주도에서 돈이 많은 김만덕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으로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배를 자기 돈으로 배를 마련을 해서 육지에서 곡식을 가져와서 제주도민을 살렸다고 하는 거상 김만덕이죠. 그 다음에 여성 독립운동가 조마리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 사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항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본한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네, 호주조회를 반대했던 분이죠. 그리고 예전에 남편들에게 매를 맞고 사는 여성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을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했더니 조금 짧은 정리가 되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